네, 소개받은 금융보안원의 구충효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정보보호학회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인증 전문가 모임 차세대 연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금융보안원에 속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담당 팀장입니다. 금융보안원과 마이데이터 어떤 상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보안원은 우선 금융권의 침해 사고 전담 기관이고 또 다양한 업무 중에 데이터 담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이라든가 거래소, 결합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일 여러분께는 금융 마이데이터 그리고 인증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마이데이터 1.0 그리고 금년도 2024년 4월 달에 금융당국에서 마이데이터 2.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가장 핵심 기술인 인증의 역할 그리고 금융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인증 중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융 마이데이터의 1.0의 연역을 잠깐 보시면 좀 작게 적혀 있는데요. 2018년 7월에 금융위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발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일명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관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인허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인허가를 발표해서 현재까지는 6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1월 달에 드디어 API 방식의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2021년도 1월에 런칭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정보 제공에 대한 확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022년도 10월에 정보 제공 확대 범위를 발표를 하고 작년도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정보 제공 항목이 한번 늘어났던 게 작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뭐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할 2022년 12월에 금융 마이데이터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방안이 구축이 됐고, 곧 금년도 10월 달에 첫 번째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과금이 분담될 거고, 오늘 뭐 후원도 하고 계시는 금융결제원에서 이런 시스템도 구축해 가지고 저희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에 또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잠깐 보시면 저희가 2022년 1월 달 오픈해서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억 4천 명 중복자 포함입니다. 나름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정책에 의해서 서비스 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용자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두 세션 동안에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론과 또 제로스트로 AI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오늘 제가 계속 드릴 거는 실제 금융 산업에 들어가는 필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누적 API를 검색해 보니까 대략 한 6,300억 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짧은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판단하기는 우선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우선은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고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약 한 650여 개의 금융회사 및 비금융 기관들이 약 743종에 대한 데이터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업계도 왔지만 사실 뒤에 이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안에 비설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을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마이데이터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700 저희가 앞에 드렸던 650개의 약 743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금융보안원은 기술 지원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용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렇게 큰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데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저 밑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융보안원에서는 인증체계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4개사, 그 다음에 사설 이제 전자서명사업자 14개, 총 18개 사업자들이 저희와 코옥해가지고 그 금융 마이데이터 쪽의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그 저희가 2022년 1월 런칭하기 전에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워킹그룹, 회의, 토론, 강연,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이해와 양보, 배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현재 여러분들이 무료로 쉽게 다양한 앱을 통해서 마이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를 설계를 할 때 기술분과인 금융보안원에서는 가장 고민했던 게, 그렇다면 이 많은 정보 제공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에 대해서 식별을 할까? 우선 식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논의와 또 방통위와 키사랑도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는 금융권에서 개인에 대한 식별은 CI 값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용하지 않고 CI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CI를 다 확보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와 협의를 했고, 우선 금융 마이데이터 쪽에서는 인증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보 제공자한테 있습니다. 신정법 제33조 2의 제8항에 보게 되면 정보 제공자들은 개인 신용자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전송을 중지, 거부할 수 있게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은 주체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정보 제공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정보 제공자들이 어떻게 이 CI를 확보했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약 3년 전에 금융당국의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게끔 규제 혁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모든 당국에 있는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7월 달에 방통위에서는, 그때는 저희가 샌드박스를 태웠던 게 망법에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저희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일부 서비스 그리고 개보이가 현재 진행하는 전 산업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민번호를 CI로 바꿀 수 있는 법안도 지금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융권 또 많은 쪽에서 이번에 방통위 망법의 시행에 있어서 CI에 관련된 연계 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계신 필드에 있는 지금 금융회사들도 많이 지금 금년도 고생하셨을 텐데, 방통위에서는 주민번호와 CI는 분리하고 별도의 암호화를 하게끔 시행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금융당국에서도 7월까지 마련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이 정보 제공자가 CI가 이제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CI 기반으로 해서 많은 대부분 한 90% 거의 100% 이상이 통합 인증.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마이데이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 제공자, 기본 서비스는 50개에 대해서 서비스를 정보 제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50개에 대해서도 다 한 번에 인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통합 인증, 한 번에
사용자는 인증을 날리면 모든 정보 제공자들이 한 번에 이 식별과 서명값을 확인해서 사업자한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저희 금융당국에서 추진해서 금융회사가 구축을 했던 이 정보 제공자들 구축 비용을 우선은 이 금융 마이데이터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무료로 사용하시는 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용자는 무료이지만 많은 시스템의 개발이 있었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금융 마이데이터는 정보 제공자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도 더 있겠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직접 API를 구축하게끔 돼 있었고 다만 일정 규모의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개보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중개기관을 써서 중개기관 밑으로 정보 제공자들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후원하고 있는 또 금융결제원에서도 이런 중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들을 통해서 우선은 정보 제공자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진 않았습니다. 작년도 말에 정말 힘들게 과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금년도 10월 달에 아마 금융결제원 통해 가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통지서가 나갈 예정인데 이 과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금융 쪽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를 좀 조금만 더 사용해 보시면 방식이 두 개 있습니다. 본인이 매번 확인을 했을 때마다 데이터를 끌고 오는 비정기 방식이 있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현재 비정기 전송과 정기적 전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래픽에 대해서 개인이 유발했던 비정기 전송에 대해서 현재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고 작년도 말에 드디어 그 협의점을 받고 우선은 현재 금융 쪽에서는 매년 약 1,300억이라는 많은 돈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금액을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작년도 2023년도 작년도에 이제 협의됐던 바는 이 1,300억 중에 22.8%에 해당하는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가금하는 게 협의가 됐고 이 22.8%에서 각각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발생하는 정기적 전송의 포션마다 금액이 청구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생분들이나 뭐 석사, 박사 과정분들도 많은 계신데 현재 무료로 잘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마이데이터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편하게 쓰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쉽지 않게 배려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작년도까지는 개보이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가 뒤에 설명드릴 마이데이터 2.0이라는 발표 때문에 금년도는 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의 대부분 기사를 보기에는 개보이의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신용정보원이라는 이런 전담 기관들 또 결제원을 포함해서 이 중개기관들 이런 정보 제공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금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금융부안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PI 스크립 방식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을 버리고 API 방식으로 넘어왔고 그 API 방식에 대한 개발 관리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또 사업자가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한 제공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인증서 4개사 그 전자사명사업자 14개 18개를 운영하고 있는 인증체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금융보안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의
사이버 전담 기관으로서 이런 관제 및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요구의 통합 조회나 그다음에 서비스 활성화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사용해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사실 사용을 좀 안 해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의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웹을 이제 다양한 66개사의 앱을 사용해 보시면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는 2단계에 걸친 총 5분의 약간에 대한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거의 이제 개별 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통합 인증 2번을 이용해서 5번에 대한 이용 약간의 동의와 2번에 대한 인증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와 같이 너무 많은 동의와 인증 체계 때문에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금융당국에 편리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뒤에 설명드릴 마이데이터 2.0에서 일부 간편화되는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 마이데이터는 현재 전체가 다 API 방식으로 돼 있고 인증 규격은 OS 2.0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00만 명 이상 가입을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보안원 사원사로 가입을 의무화하게 허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24365 관제를 해서 안전하게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를 한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완벽한 서비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매년 계속 주기적으로 이 사업자 또 정보 제공자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계속 좀 고민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거는 아직까지 대략 700여 종의 정보 제공이 있다고 쳐도 뭐 휴먼 예금이라든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0에서 나와 예정이지만 또 너무 고연령층에서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걸 좀 전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겸연부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년 과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영업이 활성화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금융당국이 계속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5종의 동의서 2번의 인증이 너무 복잡하고 이때마다 이탈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는 금융 마이데이터는 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서클이 돌아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년이 되고 사용을 안 하시면 고객들은 다시 한번 5번의 인증 동의와 2번의 인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의 동의라 좀 간편하게 넘어가지만 이 1년이 지날 때 유효 기간이 1년이 지날 때마다 너무 많은 이탈자가 생긴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도 일부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편리하게도 하지만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좀 안전해야 된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3자에 대한 정보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장기 미접속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 가입자 수가 1억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특정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프로모션 같은 거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마이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결국은 메인인 하나, 2개 정도밖에 서비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가입은 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끌고 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용이 안 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가 뒤에 설명드릴 마이데이터 2.0에 대해서는 이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금년도 4월 달에 마이데이터 2.0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좀 이슈가 있어서 그 후속 작업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곧 금융위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2.0에 대한 중간 발표와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술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규격에 대해서 곧 보도자료식으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총 4가지에 대해서는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정보를 더 확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를 더 영업 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안전하게 금융 마이데이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골격 크가지 4개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2.0이 4월 달에 발표가 됐고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가 되면 일부 서비스 좀 더 편리하고 또 뒤에서는 안전하게 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내년도에 아마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걸로 예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사실은 은행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 마이데이터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과 지금 따로 TF를 구성해서 이 오프라인 지점에서 찾아갔을 경우에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른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14세로 돼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 쪽에서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19세로 줬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금융 산업에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2년 반 동안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탑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특정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는 14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이제 청소년은 또 마이데이터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노년층 같이 마이데이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점에 가실 때 가셔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거 이제 곧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것 때문에 저희는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금융보안원 입장에서는 좀 원래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너무 강렬한 의견, 계속해 반복된 요구사항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접점을 찾아서 처음 1.0일 때는 5번의 동의, 2번의 인증이 있었고 1년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거를 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번에 3번의 동의를 바뀌고 기존의 2번의 통합 인증을 한 번으로 인증으로 바꿔서 사실상 조금 더 그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덜 불편하게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이 기술 가이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그냥 규격에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반영이 돼서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 쪽에서는 본인이 따로 옵션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개별 선택을 하고 최대 50개까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처음에 연결했을 때 내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정보 제공자가 연결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도 있고 사업자들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바뀌는 이제 2.0에서는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업자가 정보 제공자에 연결되어 있는 권역별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기존에는 50개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특정 사에 따라서 정보 제공자의 연결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300~400개 역에 대한 정보 제공자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1.0에서는 50개까지는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2.0이 되게 되면 권역별로 좀 더 쉽게 해서 많은 정보를 처음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연결할 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이데이터를 연결해서 처음 사용하실 때
편리함을 좀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는 이제 매년 1년에 대한 유효기간입니다. 뒤에 제가 뭐 시간이 돼서 설명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에서는 CI 기반으로 돼 있고 사업자가 정보 제공자들한테 줄 때 CI 값과 전자 서명 값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증에 대한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현재 처음에 일괄 변환으로 확보된 CI와 이 사업자가 던져준 CI와 서명값을 기반으로 인증 업체를 통해서 CI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이 맞으면 그때 접근 토큰을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정보 제공자가 제공합니다. 근데 그 접근 토큰 기한이 현재는 1년입니다. 현재 사용해 보시면 1년 정도 됐을 때 한 유효기간이 한 달, 두 달 남으면 사업자 앱에서 뭔가 이제 동의를 해주세요, 인증을 태워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 토큰이 1년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업자들의 또 많은 계속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있어서 이번에 2.0이 바뀌면 최대 5년까지 1년, 2년, 2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도 한 번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나 봅니다. 오다인 기자님이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미사용 계좌 또 이번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 연동도 돼서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 항목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 앞에서는 저희가 계속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선은 현재 6개월 동안 사용하셨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선 정기적 전송을 이제 끄는 걸로 바뀝니다. 동시에 1년 동안 미사용하시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입점령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3자한테 이 정보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의 거래소 플랫폼을 통한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들이 또 보안 강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현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한 데이터와 본업을 통해 영위했던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을 통해서 명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기적 전송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사업자들이 선택을 해서 좀 유연하게 될 수 있게끔 변경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 정도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금융 마이데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통합 인증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에 있는 마이데이터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중개기관 포함해서 직접 API를 구축한 정보 제공자 70개입니다. 많은 정보 제공자들은 중개기관 밑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증을 책임져야 되는 정보 제공자는 70개, 그리고 인증 사업자는 18개. 굉장히 많은 메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금융보안원에서는 이 통합인증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복잡도를 낮췄습니다. 정보 제공자들은 금융보안원만 보면 되고 동시에 인증 사업자는 금융보안원만 보게 되는 메시를 줄여서 통합인증을 구축을 했고 통합인증 건수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하루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증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접근 토큰 세션이 만료가 되거나 처음 가입할 때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것, 한 달 기준으로 400만 건 이상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금융 쪽에서는 이 통합인증 중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복잡도를 낮췄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기관 기반의 정보 제공만 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인증 중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할 거고, 아마 오늘 오후에 또 기사에서 또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1분 까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재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편리하고 쉽지만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의 협의, 배려, 희생이 있어서 현재까지 편리하고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뒤에 계신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 마이데이터 많이 사용해 주시고 금융반원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